내란 사태는 종식된 것 같은데 탄핵 소추도 된 것 같은데 그 뒤에 들려오는 뉴스들은 영 개운치 않습니다. 내란이 계속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아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소식 샅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계현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약간 개운치 않은 느낌이 있죠? 실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민들의 바람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고 반란까지 꿈꾸고 있는 거 아니냐. 역공을 넘어서 아예 원천적으로 국민을 향해서 전면전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 그대로 지켜볼 수 없는데요. 정말로 대책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그게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보낸 양곡법 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나. 자, 6개 법안에 대해서 전부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뭐 권한이 있죠.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야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또 선별한 것도 아니고 전부를 다 거부권 행사했다라는 것은 이제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행세를 하겠다는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권한 대행을 인정해 주는 듯 그리고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단 인정을 해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던 6개 법안을 다 거부권 행사했다. 조국 혁신당은 바로 탄핵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고민을 오래 할 것이 있나? 아니 바로 탄핵해라. 지금 상황을 봐라. 오늘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나와서 내란이 무슨 내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본인들이 일으켰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 아니 오히려 역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한덕수조차도 제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면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 민주당이 어떤 공식적 견해를 밝힐지 정말로 우리가 좀 걱정하면서 쳐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평론가 보시기에는 한덕수 씨도 내란에 가담했던 최소한 동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적격이 아니다. 그게 오늘 오전에 거부권 행사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자,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란을 반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동조했다. 또는 내란에 최소한 관여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범죄 피의자로 일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고 권한을 본인이 행사하는 부분을 사실상 국회 쪽으로 권한이 넘어왔다고 보는 것이 맞지. 본인이 윤석열을 대신해서 직접 제의 요구를 한다,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주제넘는 일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국민의힘을 의식했다고 하면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은 어쨌든 정치이기 때문에 부분 수용과 부분 거부권 행사까지는 용인할 수 있지만 6개 법안 전체를 거부했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국민의 뜻 또는 민주당과 야당 주도의 계엄 해제 이후에 일시적인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인정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 본인 뜻대로 가겠다라는 것이니 저는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보통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평가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이다. 그저 행정만 안전적으로 운영할 뿐이고 또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그럼 이런 평가에서는 좀 벗어난 결과인 건가요? 저는 벗어나지 않고요. 네. 어디에 붙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 자 이쪽 저쪽에 이기는 쪽으로 늘 붙는 사람이라고 네. 평을 받고 있고 줏대는 원래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냥 권력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 탄핵과 관련된 그 이전의 계엄 선포에도 제대로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국회 나와서 몇 번이나 지금 구신거리면서 90도 사과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국회에서 자 탄핵 의결을 해제하고 그 이후에 국회 주도로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내렸던 결론을 지금 자기가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윤석열과 윤석열 내란 세력의 잔당에 붙어서 거기에서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구독자들이 바로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인원 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3명의 헌법재판관이 이제 임명돼야 되는데 이에 대한 임명권도 어쩌면
국힘에 붙었다면 거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시간을 계속 끌겠죠.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때부터 주장했던 게 시한을 못 박아라. 민주당이 언제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한을 박아라고 했고, 물론 법적 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1월 초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뒤로 미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법적 요건이 갖춰준 날짜가 있으면 그로부터 하루 이틀 안에 빨리 임명을 해라 라고 이제 저는 강제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뭔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막연하게 기대하듯이 그래도 사전에 협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켜보는 쪽에서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시한 주고 못 받고 아니면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국회 입장도 정해졌죠. 대행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법학계에서 법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특히 헌법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탄핵 심판 자체가 9명의 재판관으로 해야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힘 쪽에서 압박을 넣고 있죠. 못하도록.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하겠다면 당장 나와서 이것은 국회 청문회 끝나면 즉시 임명을 하겠다라고 자기가 국민 앞에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그 답을 받아라. 민주당이 왜 한덕수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사람은 내란의 가담자이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그 권한을 국회 결정상을 받아서 하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박을 해야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 임명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임명을 하겠습니까? 시간 질질 끌고 가고 있고, 수사를 누가 하느냐? 두 번째, 왜 빨리 윤석열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을 하지 않느냐? 그 사이에 김용현 나와가지고 계엄은 정당했다. 두 번째, 석동현 지금 윤석열 최측근이 나와서 내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증거는 실제로 암살조를 투입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했다는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김어준 등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이나 영향력 있는 인물을 실제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 보낸 것도 사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왜 끌려가야 하느냐? 빨리 대처해서 한덕수에게 명확하게 본인의 견해를 정리하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이 아니면 즉시 탄핵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정기환 평론가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별해야 된다. 특히 지금 해야 될 일은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 그렇죠? 라인에 혼선이 있는데, 또 경호처가 지금 수사 방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장 발표도 안 하고 있고, 이건 간복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앞서 하셨던 그것도 하지 않고, 네네. 그거는 자기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은 논쟁을 하기는 크게 어렵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기대도 높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다거나, 또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되어서 다 추천을 했는데, 지금 권성동이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눈칫밥을 먹고 있으면서 마치 윤석열이 내란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 본인도 이 내란의 공모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간보기가 아니라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아예 윤석열 쪽으로 붙었다라고 보면서 민주당이 지금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데,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 출석해서도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까? 죄송하다고. 그 다음에 이게 국무회의 의결도 심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국무회의라고 볼 수도 없다고 국무총리 입장에서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얘기한 사람이 지금 다시 내란 세력에 붙어버린다? 그런 행보를 보인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해야 될 거냐, 아니면은 자진 사퇴, 즉 하야를 유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있을 때 국힘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은 안 된다. 자진 사퇴를 유도하고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한다고 했잖아요. 한한 뭐 공조. 그렇죠. 뭐 이런 한한 거. 네. 공조라고 하면서 한동훈, 한덕수가 그렇게 해서 국민한테 발표하면서 야 이거 자체가 위헌이다 말이 되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한덕수 문제를 내란의 공모 혐의가 있는데 이 사람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인가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무엇이 가장 맞느냐. 그 당시에 탄핵을 바로 하고 그 다음 순위가 차순위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최상목이 되든 아니면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되든 이쪽으로 넘겨서 사실상 의회가 이 국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당성과 구체적인 힘을 확보했어야 된다고 보죠.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윤석열 적시 탄핵은 원칙이고 한덕수에 대한 적시 탄핵은 왜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타협을 하느냐. 이게 지금 이를 꼬이게 한 원인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한덕수에 대한 적극적인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다가 오히려 국론이 하나로 모여서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해져 있는 것을 민주당이 눈치 보면서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눈치 볼 일 아니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